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을 사위에게 보낸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별도 없어 맘먹고 사돈집을 찾아갔었는데 대문 앞에서 보였던 제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처절한 응징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전에 제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래도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었죠. 사위는 제 딸에게 정말 잘했었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 딸만 잘 챙겨주길 간절히 바랐었죠. 사위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했었지만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뒤에서 지원해 줄 정도는 됐었기 때문에 사위 하나 보고 제 딸을 보냈었어요. 사돈댁도 잘 챙겨주는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볼 때면 그늘진 모습이 아니라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저 또한 마음이 놓였었고 그만큼 저도 사위에게 더 잘해주려고 신경을 많이 써줬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주말에 제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딸의 얼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군요. 얼굴 표정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던 저는 걱정이 많아 보인다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알게 된 딸의 고민은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었죠. 사돈댁에서 생활을 한다고?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사돈댁에서 지낸다는 거야? 김서방,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아, 그게요.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 엄마가 요즘 들어 우울증이 많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 전까지 저와 단둘이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셔서 그런지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약까지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딱 봐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안 싸더니 많이 힘들어 하시나? 그래도 멀쩡한 집 놔두고 사돈댁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꼭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거야? 사돈은 뭐라고 하시는데? 그렇잖아도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어.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 동안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거절을 하기에도 곤란한 상황이라 이 사람과 조금 더 대화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좋으신 분인 건 알겠는데 같이 산다는 게 아무래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생활에 불편한 점들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당연하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데 오히려 더 크게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 내 생각엔 같이 생활하는 것보단 사돈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것도 말씀드려 봤는데 집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세요. 방 안에 혼자 계시면
우울증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번에는 집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드셨는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도 우울증 증상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증상을 완화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변한 생활에 적응을 하기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부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 딸의 생각이 우선일 것 같네. 자네는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딸은 사부인을 어려워할 테고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지내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주위에서도 이런 문제로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 그러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일로 불화가 생기는 것보다는 사부인이 우울하고 힘들어도 같이 사는 건 나는 반댈세. 남편도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또한 겉으로는 표현을 많이 안 했지만 제 딸이 사돈댁에 들어가 시집살이 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신경이 쓰였던 저는 딸과 따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위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속마음을 꺼내지 못한 것 같아서 퇴근길에 잠깐 얼굴을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엄마는 사돈댁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 너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지만 김서방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들어서 그런 거지? 솔직히 그이랑 어머님 앞에서 딱 잘라서 싫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이도 당분간 같이 생활하고 싶어하는 눈치고요. 저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약까지 복용 중이시라 저도 속마음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잠시만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 결혼했을 당시 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았었는데 이 문제로 점점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딸의 입장에서도 선뜻 싫다는 말을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사돈을 따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이후 며칠 뒤 사돈에게 따로 연락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마주한 사돈과 저는 서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저희 가족이 가진 고민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딸의 입장을 설명해 줬어요. 아무래도 제 딸이 사돈집에 들어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위와 갑자기 떨어져서 지내시다 보니 허전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지 않을까요? 사돈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애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등산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그런 모임 같은 것도 가져도 되고 그 안에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냐에 따라 사돈의 삶의 질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꼭 제 딸과 사위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살길 원하시나요? 둘이 한창 신혼이고 서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텐데 사돈이 애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같이 사는 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킬 것 같아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저는 뭐 쉽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애들한테 도움을 청했겠어요. 저도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돈이 말한 대로 며느리가 불편해 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혼자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오는데 이런 상황들을 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돈이 방금 저한테 등산이 취미니까 모임 같은 거 가져보거나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셨죠? 사돈이 말씀하신 거 이미 전부 다 해봤고 지금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 삶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세상 떠난 그 사람 대신 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 줄 아세요? 그만큼 저도 제 아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길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 말곤 아무도 모르죠. 사돈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참 난감했었죠. 위로를 해드리기에는 사돈의 입장을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이 그동안 사돈 혼자 마음고생이 심했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제 딸이 사돈 댁에 들어가 사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사돈을 보면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는 제 딸이 사돈 댁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 뒤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사돈이 헤어지고 난 몇 시간 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돈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입원한 병원을 가보니 사돈은 이 세상과의 작별을 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걸 듣게 되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사돈을 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알 수 있었고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을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 가족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몇 시간 전에 사돈과 만났었고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일들이라 같이 사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었는데 그게 사돈에게 상처로 돌아온 것 같다며 사위와 제 딸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사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눈물을 훔쳤고 딸도 걱정이 많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눈을 뜬 사돈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에 원망을 하면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냥 세상 떠나게 놔두지. 왜 나를 살리겠다고 병원까지 데려온 거야? 어차피 혼자인 거 일찍 그 사람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내 계획이 전부 틀어졌잖아. 엄마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못 본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변화가 느껴진다면 조심하라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저한테 사랑한다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문자를 보내시면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모님,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따로 지내야 될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제 두 눈으로 엄마가 세상 떠나실 뻔한 걸 목격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도 모른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아들인 제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엄마가 손목 수술로 생활 자체가 불편하신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미 확고하게 결정을 내렸어.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나는 엄마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더는 엄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사위는 괴로워하고 있는 사돈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평범한 사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른다고 듣긴 했었지만 눈앞에서 실제로 보게 되니 저와 남편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된 사돈은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제 딸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말릴 수 없었고 앞으로 제발 별일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사위와 제 딸은 사돈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는 그런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수시로 전화하면서 별일은 없었는지 항상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전화하면 사돈이 잘 대해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상황을 지켜보면서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과의 전화 통화가 쉽지 않더군요. 문자로는 바로바로 대화가 되는데 전화 연결만 하면 받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죠. 그냥 문자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딸의 말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도 안 되고 문자를 해도 답장도 오지 않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사위와 결혼을 하고 우울증 때문에 병원까지 다녀왔었던 사돈이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제 딸은 어쩔 수 없이 사돈댁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떠한 기별도 없으니 걱정이 되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래서 맘먹고 사돈집을 가게 됐는데 조용히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몸을 숨겨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담고 있었어요. 절대로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온몸이 분노로 가득 차 부글거리고 있었죠. 너는 우리 집에서 생활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적응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우울증이 또 터지면 그건 다 너 탓인 줄 알고 있지?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려고 저를 며느리로 삼으신 거예요? 차라리 그이랑 이혼할게요. 그이랑 단둘이 사시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벌써 밭일 끝냈겠다. 내가 지금 손목이 다 낫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인 거야?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생활을 하려고 그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 핸드폰도 돌려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동안 그냥 저 부려먹으려고 우울증 핑계 대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약만 타놓으시고 아예 입에도 안 대시잖아요. 내 아들이 다시 들어오고 나서 우울증이 좋아졌으니까 약을 안 먹은 거지. 그리고 왜 쓸데없이 사돈한테 입을 나불거려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어? 내가 처음부터 좋게 얘기했잖아. 그냥 들어와서 살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건 다 너 탓이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입이야. 함부로 놀리면 인생이 두 쪽 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냥 조용히 들어와 살면 얼마나 좋아. 한번 들어왔으면 절대 나갈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 그동안 연기하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몸이 안 좋다고 저한테 휴직계까지 내라고 해서 저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3살 동안 무급으로 일을 쉬기까지 했는데 제가 노력하는 건 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엄마한테 속마음 얘기했다고 그걸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저 더 이상은 어머니 며느리로 못 지내겠어요. 그만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제 핸드폰 당장 돌려주세요. 저희 엄마가 걱정하신다고요. 법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아직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한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끝인 거지. 누구 앞에서 법을 운운하고 있어? 그냥 너는 조용히 시키는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내 손목에 이 상처 우울증 때문에 생긴 건 줄 알아?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제 딸과 사돈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사돈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이 살려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일부러 저지른 거였어요. 제 딸도 사돈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돌변한 모습의 사돈을 보며 온몸을 떨고 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사돈이 제 딸을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패대기 쳤고 돌담에 걸려 무방비 상태로 넘어진 딸은 그대로 화초밭 돌틈에 머리가 꽂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제 딸을 끌어안은 채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런 저를 보고 놀란 사돈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일단 쓰러진 딸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응급실로 향하는 모습을 본 뒤 현재의 상황을 남편한테 알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돈이 도망친 길을 따라 뒤쫓기 시작하면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돈은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여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경찰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을 해서 좀 전에 상황을 설명해 준 다음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찰들은 사돈을 찾기 위해 동네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위는 제가 있는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저는 사위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려치면서 이 모든 게 사위 탓이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죠.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저에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터라 저는 사돈을 조금도 용서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구석구석을 수색한 끝에 사돈이 숨어 있던 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너무 황당한 곳에서 발견이 된 터라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사위는 그런 사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지금 농수로에 숨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오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저한테 보여줬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해?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으로 살아간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아들과 같이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던 것 뿐이라고. 그래서 결국 너랑 내가 같이 지낼 수 있게 됐잖아. 거기에 덤으로 우리 집안일을 해줄 며느리까지 얻었고, 엄마가 단호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었어.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며느리 잘못이야. 당장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해? 네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내 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머리에 큰 상처가 나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농수로 안에 숨어 있는다고 제가 없어지는 줄 알아? 김서방, 자네 엄마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자네랑 내 딸이 함께 사는 꼴을 보기 싫어서 우울증이라며 손목에 난 상처까지 전부 다 일부러 그랬던 거라는데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래도 자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사돈은 길게 뻗어있는 농수로 터널 안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경찰들은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설득시켜서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었지만 사돈은 절대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사돈은 더욱더 깊숙이 농수로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사람 키만한 농수로에 물이 허리까지 차 있어서 자칫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돈은 경찰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구조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사돈이 빨리 밖으로 나오길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농수로 밖으로 나온 사돈은 물을 상당히 많이 먹었는지 헛구역질을 하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주변 분들이 저와 사돈을 뜯어 말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욱더 난리를 치고 말았죠. 그런데 갑자기 사돈이 사위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리는 돌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조장의 버릇을 잡아놔야 기가 죽어서 알아서 기어 다닐 거라며.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그래도 나이 먹으면 집안일 해줄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며느리 하나 들이면 삶이 편해질 거라는 말에 엄마가 무슨 짓까지 저질렀는지 아냐고. 괜히 몸만 상하고 일만 커져 버렸잖아. 그냥 우리 둘만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였는데 순진한 여자 하나 꼬드겼다고 내 삶이 앞으로 편해질 거라더니 지금 이 꼴이 뭐냐. 네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꾸민 거니까 나 대신 네가 처벌받아라. 나는 절대로 교도소 같은데
들어갈 마음이 없다. 왜 이게 제 탓이에요? 엄마가 먼저 저한테 한탄 하셨잖아요. 사는 게 힘들다고, 온몸이 쑤시고 살림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셔놓고 왜 애를 잡고 그래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시면서 그 사람을 막대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 몰랐어요?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껍질 같은 사돈과 사위의 충격적인 말들에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사위는 자기 엄마의 편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 딸을 꼬셔서 결혼까지 했던 거고, 사돈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없는 우울증을 만들어 충격적인 행동까지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인 거였죠.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고, 서로 잘못이 없다며 부인하는 그 인간들 앞에 서서 양손으로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으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지금 현재 제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가벼운 뇌진탕 정도로 끝나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지만 한 번 다치게 된 몸이라 앞날이 걱정이 되네요. 저희 가족은 그 인간들을 조금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 편하자고 그런 일들을 꾸민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봐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미 제가 녹화한 영상이 있고 딸의 증언이 있으니 저희 쪽으로 유리한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 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싶지만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법적 처벌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 인간들에게 벌을 내려주기 위해 현재 이름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나락으로 간다더니 저희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릴 뻔 했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놈은 자기 엄마가 구속된 거에 대해 마음이 아팠는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다리 위에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해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을 구속된 사돈에게 전부 다 설명했어요. 사돈은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며 애원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오열을 하길래 한마디 던지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값에 대해 전부 받고 나와서 자기 아들 얼굴 보라고 했어요. 자식이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이 확정이 되면 형을 받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선처를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날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용서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처절하게 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까지 응징을 멈출 마음은 없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 사람들도 똑같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사돈의 형벌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사위의 상태는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의 대가가 얼마나 큰 일을 초래하게 됐는지 평생을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